안녕하십니까. 하트웨어의 노환규입니다. 전정범입니다. 김지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지정맥 시술을 어떤 마취로 시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소 마취는 충분한데 전신 마취와 척추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주사 치료할 때는 뭐 어디든지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술, 레이저나 고주파, 배나실 이런 시술은 과연 전신 마취, 척추 마취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정맥을 막는 시술의 방법의 종류에는 5가지 방법이 크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열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이 이제 레이저, 고주파가 있고, 이제 접착제로 막는 비가열 치료 방법이 배나실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비가열 치료인 이제 기계적 손상을 주면서 이제 경화주사제를 같이 넣어서 화학적 손상을 주는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이라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맥 혈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맥의 내막에는 신경이 없다. 이게 뭐냐면 정맥이 있으면 이 안에 벽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이 정맥 혈관 속에 관이 들락날락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관상동맥 우리가 여기 뭐 스텐트를 넣는다고 할 때도 팔로 들어가거나 손목 아니면 여기 다리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관을 쭉 넣는데 이 관이 들어가는 게 아무 느낌이 없죠. 그런데 정맥의 안에 여기 내막 여기에는 신경이 없지만 벽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늘어나면 그때는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맥 혈관의 바깥쪽 주변에는 당연히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만 관이 들락날락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배나실,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 이런 방법들은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취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혈관 주변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을 가하는 레이저나 고주파는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취를 위해서 또는 심지어 전혀 느낌이 없는 배나실 같은 거 할 때도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한 거죠. 자, 정맥혈관의 시술에 따른 마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 열을 가하는 시술, 일반적으로 레이저 고주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레이저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기 때문에 혈관 주변으로 마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국소 마취로 충분하고요. 저 사진상에서 보시듯이 혈관 주변으로 투메센트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혈관과 그 혈관 주변 구조물을 분리시켜서 열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마취인데 국소 마취로 사실 충분하고요. 그다음 내막만 건드리는 시술, 배나실,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은 사실상은 마취가 거의 불필요한 시술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 마취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김 원장님이 한번 쭉 얘기해 주실까요? 전신 마취를 하면 결국에는 이 구강 안을 이용해서 기도에 있는 호흡기를 삽관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구강 내 구조물, 특히 이제 흔들리는 치아나 앞니 같은 곳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이 기관에 의해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삽관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은 완전히 수면 상태로 빠지고, 그리고 자발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호흡기의 문제로 인해서 저산소증이나 기관지 경련 같은 합병증들이 생기실 수 있고, 또 이 기도 삽관이 돼 있는 거를 그걸 빼는 과정에서 또 폐흡인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쓰는 수면 유도제나 아니면은 이제 전신 마취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에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도 있고, 또 매우 드물지만 이제 악성 고열이나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지정맥 시술에서 이제 과다출혈이나 출혈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수혈에 의한 합병증도 생기실 수가 있고, 또 마취나 수술 중에 사용하는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도 생기실 수 있는 것들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건 전신 마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말씀을 드렸고, 전신 마취 후에도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와 관련된 합병증, 이제 인공호흡 이후에 뭐 폐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전신 마취 과정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용한 약물들에 의해서 아주 마취 이후에 간이나 신장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전신 마취 수술을 하면 수술 도중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자세와 관련해서 어디 뭐 신경이 눌리거나 그래서 이런 수술 자세와 관련된 합병증도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척추 마취를 쓰면 척추 마취는 안전한가? 척추 마취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 마취의 부작용에는 두통, 혈압 하강, 오심과 구토, 요통, 마비 및 감각 이상, 혈종 또는 출혈, 호흡곤란, 일과성 신경학적 증후군, 그리고 감염,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두통이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전체 척추 마취의 약 15% 정도에서 두통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척추 마취도 결국에 이제 척수 가까이에 바늘을 꽂아서 마취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가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혈관 안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지정맥 시술에 있어서는 사실 국소 마취와 수면 내시경 하듯이 약간의 수면 유도제만 사용을 해도 수술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할까요? 수술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 원장님 저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하고 누군가 수술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하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먼저 앞서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왜 할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좋은 이유는 아니겠죠. 좋은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신 마취와 척추 마취를 해서 환자에게 득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되죠. 의사에게는 득이 있느냐?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자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환자는 모르니까 클레임을 받을 게 없죠. 불평을 받을 것이. 술기가 떨어지는 의사들일수록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를 선호합니다. 내가 어떤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환자는 아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마취과의 요구에 의해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환자를 국소 마취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수술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신 마취 또는 적어도 척추 마취,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가장 우선적으로 방을 주고 그 다음에 척추 마취. 그리고 이제 국소 마취를 제일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신 마취의 마취 건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해관계로 환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이런 정책을 쓰는 곳들은 이런 얘기하면 참 또 욕을 먹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는데요. 논란이 아니라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고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야 바뀌지. 그런 병원에서는 정책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나실 같은 시술은 그냥 사실은 우리 여기 링겔 맞는 주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관이 길고 무균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취를 한다는 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신 마취, 척추 마취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배우는 건데 영어로 no h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어떤 걸 하더라도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즉 해가 덜 되는 방법을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맥 시술할 때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한다면 이것은 do no harm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두 분 원장님? 더 얘기하면은 공격이 들어올까 봐 지금 너무 센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저 보험과 관련된 것도 있죠.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을 해야 또 실비가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 당일 입원에 대한 당위성을 충족시킨 또 어쩔 수 없이 또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한 거로 이제.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사실 정맥 치료가 굉장히 간단한 치료지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전에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 시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분을 얼마 동안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된다든지, 특히 혈관경화 주사 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또 다량 주사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더더욱이나 더 많은 시간의 관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하지정맥 시술은 지금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는 납병동 입원을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시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경화 주사 치료를 이제 함께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간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곳을 1시간만 산정을 해서 왜 6시간이 안 되는데 굳이 이제 6시간 이상 납병동 입원을 시키느냐라고 이제 실손보험사에서 시비를 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특히 전신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이제 환자분들을 병원에 재우는 거죠. 전신마취를 했다는 이유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어떤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뭐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오늘 주제들이 너무 핫한 것 같습니다. 정치면인가요?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